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92번째. 오늘은 학업 중단을 암시하는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학업 중단을 암시하는 사주팔자를 만납니다. 이 학업 중단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가정 환경입니다. 즉 부모님의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주팔자에 나타난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본인이 우수한 그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못 펼치는 사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주들이 어떤 사주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학업 중단의 의미는 뭘까요? 원래 뜻은 학업을 딱 그만둔다는 의미죠. 그러나 현대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학문성이 떨어지고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학업 중단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가출을 한다든가 안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가 게임에만 몰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학문성이 떨어지고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학업 중단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업운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사주가 일단 강하고 봐야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또 경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또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지. 인성은 공부성을 얘기하죠. 또 인성이 많으면 욕심이 많고 공부도 욕심이 많아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은 공부성을 말하기 때문에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지, 또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지, 또 공부에 유리한 살인, 걸록이나 문창기 등등등 좋은 살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학업운을 볼 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가정 환경을 정확하게 봐야 또 학업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주도 강하고 인성도 발달돼 있고 관인상승도 돼 있고 뭐 학문에 좋은 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학문으로 집중하면 대단한 나이센스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별변치 못하는 직업과 굴곡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사주가 학문성이 뛰어나지 못하고 학문에는 별로 성과가 없는 사주지만은 나이센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가정 환경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현대에서는 이런 뒷받침만 잘해주게 되면은 학문성이 좀 결여되더라도 집중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학문을 높일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정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성격, 사고방식 이런 게 많이 차지하겠죠. 공부할 시기에 경제력이 뛰어나면은 본인이 학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집중적으로 학원을 보낸다든가 그 개인 강의를 받게 해가지고 학문성을 갖다 집중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안 되다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학업 중단으로. 그리고 학문성이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 못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경제력 때문에 부모 사이가 또 안 좋아지고 이혼까지 간다든가 이런 가정 환경이 다운되게 되면은 상당한 학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학업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또 부모의 성격도 많이 차지하겠죠. 부모가 폭력성을 갖고 있다든가 강압적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면 학업 중단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런 사주에 나타난 학업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가정 환경에 의해서 학업 중단이 이루어져서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학업이 중단될 소지가 있는 그런 걸 암시하는 사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주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정축년, 신해월, 개해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이 아버지 덕이 없어가지고 학업 중단이 됐던 사주인데 왜 그런지 사주를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정화는 작은 촛불, 축토 축축한 작은 흙, 신금은 역시 작은 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럼 이 해수도 큰 물이 되겠죠. 경금 큰 쇠, 무쇠죠. 신금 역시 큰 쇠, 무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도 강하고 쇠기운도 강하죠. 그런 형국이고,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물론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해수도 겁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겁재도 많고 정인 편인 인성도 많은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식상이 되겠네요. 식상.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물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초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 물은 나하고 같은 오행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기운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편 월지의 해수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일지의 해수도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신금 안에 임수 암장되어 있고 축중의 개수도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월간에 신금 작은 쇠가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경금 큰 쇠가 힘을 보태고, 그 다음에 시지에 신금 큰 쇠도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네요. 축토 안에 암장되어 있는 신금도 있고요. 자, 내 편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큰 물, 그 다음에 큰 쇠, 작은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어서 상당히 신강해진 사주가 되겠죠. 남의 편이라고는 작은 물, 정화와 작은 흙, 축토만이 남의 편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축토는 어떤가요? 지금 상태가 축축한 흙인데 이 금생수를 받은 물에 그 다음에 해수, 호수같이 큰 물까지 합쳐진 게 금생수까지 받으니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축토 정도는 한 방에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축토는 거의 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흙탕물이 돼버렸으니까 이 정화는 어떤가요? 축토도 흙탕물이 되는데 한 방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나를 말릴 자가 없네요. 그래서 최강사주까지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강한 사주니까 해중의 간목 정도로 용신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운에서도 나무를 받으면 좋겠죠. 어설픈 불이 오면 다 꺼진다는 얘기죠. 곤비정제로.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불이 거의 꺼졌죠. 이게 재물인데 이런 사주들은 재물 쫓아가면은 100점 100패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문으로 가야 좋다. 그러면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사주인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사주가 신강한 사주네요. 최강사주까지 보면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그죠? 남하고 경쟁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있고 이 비겁들 보이시죠? 그런 기우니까 그런 성격을 학문에 쏟으면 상당히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고, 또 인성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상당히 인성 발달은 인성은 학문성이죠. 학문성이 발달됐고 인성이 강하면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남한테 지면은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학문 욕심도 있고 학문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대로만 학문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직업성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 본인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가 결국은 그렇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학업 중단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지금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보자고요. 먼저 이 편재 아버지를 보자고요. 이 한 방에 꺼졌다고 그랬죠. 아버지 덕이 너무 없죠. 아버지 덕이 없는 사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인성인데, 인성은 나를 생하면서 내가 불을 끄는 형국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갖다가 치는 형국이란 얘기죠. 이러니 부부 사귀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덕도 없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치는 형국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혼을 하시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가정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뒤로부터 가출도 밥 먹듯이 하면서 학업이 중단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역마살 보이시죠? 이 역마 기운이 또 이런 그 안 좋은 기운을 보태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운 흐름이 23살 어렸을 때 공부할 시기에 임자 기축을 해서 오히려 사주에 강한 물기운을 더 강하게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불이 더 꺼져버리니까 아버지 덕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누가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브레이크도 고장나고. 그러니 본인이 삐뚤어져 나가면 누가 잡아줄 사람도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성격으로 이런 가정 환경도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학업 중단이 됐던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기도 그렇게 왔고, 이렇게 학업에 좋은 사주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그게 또 가정 환경이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신년, 이민월, 김요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이분도 학업이 중단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작은 흙, 기토로 태어났네요. 작은 흙이죠.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임수도 큰 물이 되겠죠. 신금 큰 쇠,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죠. 진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불이 안 보이죠. 불 기운이 안 보이네요. 물론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자, 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러면 이 임수도 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묘목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진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육진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네요.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네요. 1호는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물은 나를 극하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토, 작은 흙의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 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쭉 보니까 시간에 무토 큰 흙이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진토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나머지 나와 있는 건 없고 신금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데 이게 힘이 줄지는 한번 뒤에 보자고요. 이런 형국이고,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병화 역시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되는지도 이따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무진 시주에서 큰 흙들이 힘을 주는 것 외에는 내 편이 없죠. 나머지는 지장간에 다 있고, 자, 작은 나무 묘목, 큰 나무 임목, 그 다음에 큰물 임수, 큰새 신금이 남의 편으로 돼가지고 내 편이라고는 시주밖에 없어가지고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를 또 보면은 사주에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죠.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됐는데 금생수까지 받고 있네요. 이 사주의 병은 물이 되겠네요. 물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져서 금생수를 받은 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임목은 젖어버리고 묘목도 젖어버리고 이 땅들도 절벅절벅해진다는 얘기죠. 물이 병이네요. 물. 그러니 이 많은 물이 쏟아지면 신금 안에 있는 무토, 그 다음에 임목 안에 있는 무토는 거의 젖어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흙탕물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인중의 병화도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네요. 그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물이 완전히 흉신이 됐네요. 흉신. 일단 무진을 용신으로 잡기는 잡는데 무토나 진토, 무토가 더 낫겠죠? 운에서는 불을 받아야 좋겠네요. 불을. 그래야 조우도 되고, 그 다음에 억부도 좋고 통관도 좋고 그러네요. 불기운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사주가 상당히 그러다 보면 약해졌죠. 약해진 사주다 보니까 인성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또 공부성이 되는데,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아버지를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는 재성이죠. 재성 어디가 있나요? 이 물이죠. 어머니는 어디가 있나요? 어머니는 임목 안에 병화가 어머니네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형국이죠. 극한의 형국이다. 이 물이 쏟아지며 금생수를 받은 물이 임목 안에 있는 병화를 거의 소멸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치는 형국이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쪼개지는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반항을 시작해가지고 나쁜 친구들,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업이 중단돼 버린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임목 안에 병화가 상당히 학문성으로 귀중한 존재인데, 운 흐름도 천년부터 해가지고 물기운으로 흘러버리죠. 물기운을 돕는 운으로. 그러니 물이 더 강해져서 더더욱 흉을 가중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 뒤로 학업이 중단돼 가지고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런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 환경으로 학업이 중단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신유년 정유월 기해일 개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신금은 작은 쇠, 유금 역시 작은 쇠, 정화 작은 촛불, 유금 역시 작은 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개수 작은 물, 미토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세기운도 많고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도 제법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나무죠. 나무가 안 보이네요. 물론 해수 안에 간목, 미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은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유금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유금도 식신이 되겠죠.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 해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 개수도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이건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그
다음에 미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행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식신, 그 다음에 편재 정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극간오행으로 관성이 되겠네요. 관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유구월에 태어났네요. 유구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 쇠는 내가 생해주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흙 기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있는 열토, 미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해수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 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 다음으로 불은 월간에 정화, 작은 불이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는 없죠. 그리고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내 편이 너무 적죠? 너무 적고, 남의 편은 계수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유금 작은 쇠, 신금 작은 쇠. 남의 편들이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가 많이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가. 그런 형국이고, 자, 이 사주에서는 쇠도 많지만은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도 호수같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해져서 물이 병이 됐네요. 그래서 약해진 사주라 불이 상당히 소중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불로 용신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 미토를 용신으로 잡아야 될지. 불은 나무에 생조가 없다 보니까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 약하네요. 그래서 열을 품은, 불을 품은 미토를 용신으로 삼아주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정화보다는. 그런 형국이죠. 사주가 상당히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근데 이 사주가 상당히 재주가 좋죠. 그죠? 왜 그러냐?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예기 쪽, 전문직, 그 다음에 감성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감각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아트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화살 보이시죠? 유금, 여기에 도화에다 보면 천간에 있는 신금, 정화, 계수, 이것도 도화로 기운이 발산한다는 얘기죠. 도화 역시 감성, 아트, 예기 쪽으로 발전이 있는 사주. 그 다음에 옆에서 편인, 이런 기운 때문에 상당히 재주가 많은 사주인데, 이 사주가 학업이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왜? 먼저 보면은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이 정말 소중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불이 옆에서 잘 떼주고 있어서 고마운 존재가 된다. 어머니 덕이 있다. 이게 어머니죠. 불이 아니죠. 불이, 이 여린 촛불이 나무에 생조도 못 받고, 이 냉기운, 쇠의 냉기운만 가지고도 이게 꺼지기 십상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금생수까지 받은 물이 덮치니까 불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머니 덕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 불을 끄는 녀석이 뭐죠? 이게 물이 재성이죠. 재성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하는 형국. 이러니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가 뻔하죠. 어머니는 이 딸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꺼져가니까 없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왼수 같은 남편 만났죠. 나를 꺼버리니까 그런 형국이고, 이 본인은 왼수 같은 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덕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학업 중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사주 제대로만 밀어주면 이런 기운, 예기 쪽으로 아트적으로 발달돼 있어서 상당히 재주가 많아 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사주였는데, 아쉽게도 부모 덕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운기 보면은 천연운이 이렇게 흐르죠. 물기운으로 흘러버리니까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운기도 그 다음에 사주에서 나타난 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하는 형국, 또 아버지가 본인은 부담인 왼수 같은 존재가 돼서 부모 덕 중에서 아버지 덕이 상당히 떨어진 사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재주가 많은 것을 써먹지 못한, 개발하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복 중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복 중에서 부모 복이 또 중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아버지 복이요. 본인이 아무리 우수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부모 덕이 없어버리면은 그 우수성을 가지고 성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성자세를 갖는 시기에 부모 덕이 없어버리면은 꺾여버린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본인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게 요즘은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부모의 상당한 그 뒷받침이 필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부모 덕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업 중단이 됐든지 학업 향상이 됐든지 그게 가정운 즉 부모운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주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